자, 다음은 중첩의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로 치면 교재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159페이지에 보면 중첩의 정리가 나옵니다. 중첩의 정리란 한번 읽어볼까요? 회로막 내에서 다수의 전화분이 있을 때 회로의 전류는 각 전화분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흐르는 전류의 대수적 합과 같다. 이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무슨 얘기냐? 앞에서 했던 회로망 해석 방법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망에서의 전류를 구하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앞에서도 역시 여러 개의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이렇게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역시 중첩의 원리도 거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전원이 좌측에 V1 3V가 있고 우측에 V2 4.5V가 있죠. 그죠? 자, 전원의 방향도 여기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전류의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임의의 전류 I1을 이쪽 방향으로 잡았고 I2를 이제 반대 방향이네요. I3를 합쳐서 가는 방향. 자, 아까 마디 해석에서 보면 요 지점에서는 I3가 I1, I2의 합과 같죠?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V2를 없애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전원이 하나니까 직렬, 병렬 회로잖아요. 그죠? 직병렬 회로 구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죠. 그죠? 예. 사실 이거 중첩의 원리는 1학기 때 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을 제거하고 이걸 단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회로는 구하는 거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전류 I1, I2, I3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전류를 구해놓고 또 한 번은 이쪽 건 살리고 이쪽 거를 없앱니다. 왼쪽 거를. 왼쪽 거 없애고 단락을 시키고 그러면 전원 하나에 대한 회로가 나오겠죠. 이때 전류 I1, I2, I3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일단 다시 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구합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가 보호가 또 달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둘을 합치면 이 위에 있는 실제 전류 I1, I2, I3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제가 답만 보여드릴게요. 자, 답만. 자, 이렇게 분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죠? 예, 하나는 한 번은 요걸 없애고, 한 번은 얘를 없애가지고 서로 단락을 시킨다. 그죠? 예, 그런 거를 이해는 하셨을 거고. 그러면 회로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1번 회로, 2번 회로에서 만들었으면, 1번에서 나온 I1을 다시, I2 다시, I3 다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I1 2 다시, 여기는 I2 2 다시, 여기는 I3 2 다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은 했다고 치고 1번에서 1번 회로에서 I1 다시가 얼마가 나왔냐면 책에 있습니다. 일단 2 암페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I2 다시는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3 다시는 얼마가 나왔냐면 1암페어가 나왔네. 그죠? 맞죠? 예, 1암페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1암페어. 왜냐하면 지금 각고 전류 맞네요. 각각 저항이 1옴씩이니까 방향만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I2-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당초에 잡았던 이 전류 방향이 아니고, 그죠? 이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해줬고, 그럼 I2에서는 자, 두 번째 회로에서는 자, I1 2-가 책이 얼마나 나왔냐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5A입니다. 그리고 I2의 2-는 얼마가 나왔냐면
0볼트인가요? 0볼트가 아니네. 2볼트네요. 2암페어네. 2암페어. 볼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I3의 2-는 어떻게 됩니까? 2.5암페어가 나왔네요.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나요? 이게 아닙니다. 값이 틀리네요. 그죠? 예. I2를 단락하면 이쪽이 2A. 예, 요건 2A고요. I2가 마이너스 1A고요. 그 다음에 I3가 1A입니다. 2, 3. 아니에요. 여기 죄송합니다. 값을 자꾸 헷갈리네요. 제가. 아이고. V1을 달라겠으니까 1.5A네요. 그죠? 이게 1.5A고 이게 I1이 마이너스 1.5A고 I2가 이것도 3A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3A가 들어와서 3A가 들어서 한 번은 요리 3A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1.5가 가고 이쪽으로 1.5가 가는데 지금 부호가 반대가 나왔죠. 그죠? I1이. 그러니까 맞게 계산이 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구한다? 전체 I는 결론은 I1, I2, I3는 어떻게 구하냐? I1은 I1 다시 더하기 I1 2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2 더하기 마이너스 1.5죠. 더하기 마이너스 1.5 하면은 0.5A가 되겠네요. I1은. 그죠? I2는 I2에 다시 더하기 I2에 2 다시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A가 될 것 같네요. 그죠? 맞나요? 예, 2A 맞습니다. 3은 I3 다시 더하기 I3에 2 다시 하면 1 더하기 1.5니까 2A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간중간에 전류의 방향이 좀 달랐지만 몇 군데 달란 데가 있었죠. 여기도 달랐고, 그죠? 여기도 전류 방향이 달랐죠. 그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류의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다 부호가 플러스 방향으로 나왔죠. 그러면 0.522니까 결국 이쪽으로 0.5A가 흘렀고 이쪽으로 2A가 흘렀고 이쪽으로 2A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5네요. 3이 2.5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2.5.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가 맞아 떨어지죠. 2.5A. 그죠? 맞잖아. 2A 들어오고 0.5A 들어오니까 합쳐서 2.5A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산 방향은 이 전원이 두 개면은 한쪽을 처음에 제거하고 이쪽을 제거하고 요렇게 달라간 다음에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요거 하나 하고 반대로 이쪽을 제거하고 단락을 시켜서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서 전류를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전원이 두 개인 또는 두 개 이상인 회로의 경우에는 한 개의 전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앤 다음에 그 해당 전원은 없어진 전원은 단락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중첩의 정리를 적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의 경우에는 전압, 그러니까 전압원, 전원이란다. 전압원의 경우에는 제거하고 단락을 시키면 되고요. 전류원은 제거하고 개방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회로가 이런 전압원이 있고 부하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전류원이 있었다. 이렇게 전류원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회로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뭐
2V고 2A하고 111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자, 전화번호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은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개방을 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면 요쪽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요쪽만 가지고. 그죠? 요쪽만 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전류원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요거 더하기 어떻게 한다? 단락을 하고, 여기는 전류원이 이렇게 있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서 분배돼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합쳐져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I1, 여기도 I1, 만약에 I1 2다시 여기는 다시라 하면 이 둘을 합치기만 하면 여기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여기 I1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류원은 개방을 하고 전압은 단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관련되는 예제도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류원과 전압이 섞여 있는, 그럼 그거 문제를 추가로 풀어서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